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융입니다. 20세기까지는 부인과에서 자궁을 드러낸다 그러면 다 이제 개복 수술을 했죠. 다 열고 이제 자궁을 드러낼 때 그 자궁과 그 방광 사이에 근막을 이제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인성 방광, 배뇨장애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자궁암의 유병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궁암 수술을 하고 임파선 절제까지 하는 자궁 적출술을 할 때 각종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장 증상, 배뇨 증상, 배뇨 후 증상이라고 해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급박요라든지 이제 불안정 방광 증상들이 과민성 방광 증상처럼 동반이 돼서 중년 여성들의 괴롭히는 배뇨 증상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자궁 경부암 말고 이제 물혹이라고 해서 자궁 근종으로 자궁 적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일반화되고 국소적인 치료, 비침습적인 치료들이 나오면서 배뇨 장애가 동반되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자궁 수술을 한 분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년기, 노년기 되면서 비뇨기과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서 느끼는 증상을 보면 어떤 원인으로 자궁을 절제했느냐에 따라서 배뇨 증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만나는 중년 여성들의 배뇨장애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궁암 수술 때문에 자궁 전 절제술하고 임파선 절제술까지 한 환자들을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거의 40%에서 요실금 증상을 경험했었던 환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또 방광 수능도가 낮아져서 소변을 저장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급박요의 증상도 4분의 1 정도에서 환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요. 요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과민성 방광으로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한 15%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방광 기능 검사를 해보면은 30%는 방광 용적도 줄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뇨장애 증상은 나타난다. 과거에는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배뇨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1세기에 이제 수술 기법의 발달로 해서 복강경 수술이 발전하게 되고 비침습적인 아주 국소적인 자궁 근종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자궁암을 제외하고 자궁 근종이나 이런 물혹 수술 같이 양성 종양에 대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광 요도의 변화를 세밀하게 조사를 해본다든지 요실금의 발생 확률, 방광 용적의 변화, 방광의 압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해보면 복강경 수술이나 비침습적인 수술을 했었던 경우에 배뇨장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배뇨장애 증상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중년 노년층에서 과거에 자궁 수술을 받은 경우에 만약에 자궁암 때문에 받은 수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동반을 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광의 수능도가 나빠지게 되고 방광의 탄력이 나빠지게 되고 저장 능력이 줄게 되면서 과민성 방광도 늘어나게 되고 요실금이나 급박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부인과 수술 후에 이런 약물 치료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수술 기법으로 자궁 수술을 결정하실 때 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복 수술을, 자궁 절제 수술을 자궁암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 방사선 치료를 동반하셨던 자궁 적출술을 하셨던 분들에서 배뇨장애가 발생이 되면 그 신경이성 방광의 원인은 대부분 방광의 수능도가 감소가 돼서 방광의 탄력이 줄어들게 되고 급박요, 요실금과 같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변 증상이 중년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 종양 때문에 배뇨 증상이나 수술 후에 성기능, 삶의 질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발전된 수술 방법에 의한 배뇨장애나 여성의 성기능 변화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걸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융이었습니다.